8월 4일에 인사드립니다, 구독자님들. 함께 걸어가는 파트너, 투자 포인트를 쉽게 알려드리는 고 팀장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 앞으로의 SK 하이닉스 주가가 좌지우지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니 영상 집중해주세요. 먼저 어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3일, 우리 증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지난주 거래일인 7월 31일, 하이닉스는 17년 만에 상한가, 그러니까 30%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 오름만큼을 상당 부분 다시 반납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5%가량 하락을 했고 SK 하이닉스는 9%가량 하락을 한 156만원 부근에서 장을 마쳤죠. 이렇게 급등한 다음날 크게 빠지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이익 실현을 하려는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원을 넘게, 기관 역시도 1조 9천억 원을 넘게 판매를 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오히려 4조 6천억 원을 넘게 사들였죠. 즉, 큰 손들은 차익 실현을 하며 빠져나갔고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선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같이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7월 수출 실적입니다.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7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크게 늘었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20개의 주력 수출 상품 중 19개 품목이 함께 늘어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도 골고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다시 말하자면 주가는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지만 실제로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가 해외로 잘 팔려나가고 있다는 현실 그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점을 근거로 이번 하락을 회사의 실제 가치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단기간에 너무나도 급하게 오른 것에 대한 숨고르기로 봐야 하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일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키옥시아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는 좀 많이 부진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키옥시아가 실적 발표와 함께 약 7조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0월에는 주식을 3대1로 쪼개는 액면 분할까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액면 분할은 주식 한 주의 가격을 낮춰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사고 팔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적 자체는 조금 아쉬워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구체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아직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달 10일 미국 증시에 ADR, 즉 미국 예탁증서 형태로 상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새로 상장한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중요 정보를 함부로 발표할 수 없게 하는 미국 증권당국 규제를 받습니다. 이 제한이 걸리는 기간은 25일 동안입니다. 계산해보면 바로 오늘 8월 4일 밤부터 이 제한이 풀립니다. 즉 오늘 밤 이후부터는 SK 하이닉스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구체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죠.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과 한국을 넘어서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월 첫 거래였던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약 1%가량 올랐고 지난달 초에 세웠던 기록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 올라 7,600선을 넘었고 6월에 세운 사상 최고치를 바짝 다가섰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누그러지는 조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를 했던 대규모 공습 계획을 취소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줄어들었죠. 두 번째는 이 소식에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5%가량 급락했고 브렌트유도 5% 정도 내렸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이 물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도 함께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의 시총이 무려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들 역시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고 항공기 제조사 보잉도 함께 올랐습니다. 다만 애플만은 조금 아쉽게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부품 공급 부족이 애플의 실적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로 풀이가 됩니다. 아이폰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반도체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 물량을 확보하기도 빠듯해지면서 애플의 다음 분기 실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자면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입장에서는 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장 마감 뒤에는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9%가량 급등을 하기도 했죠. 시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호재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좀 유의해야 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오른 것은 이란과의 긴장이 완화가 된 덕분이었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지도부에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즉, 이 긴장이 완벽하게 풀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얼음판에 위에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통상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제 우리의 증시는 앞선 폭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되돌림으로 크게 흔들렸지만 7월 수출 실적에서 확인이 되듯이 반도체가 실제로 잘 팔리는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옥시아처럼 주주 환원을 먼저 발표한 경쟁사와 비교가 되던 SK 하이닉스는 오늘 밤부터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구체적인 배당,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유가 급락에 힘입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는 등 강하게 올랐죠. 다만 이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주는 AMD,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더 강해질지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하락을 부추긴 소식과 상승을 뒷받침하는 소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하게 오른 것에 대한 되돌림, 아직 나오지 않은 주주 환원 발표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반면 실제 수출 실적은 여전히 좋았고 오늘 밤부터 주주 환원 발표를 가로막던 규제 역시도 풀리면서 간밤 미국 증시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러한 여러 소식이 뒤섞여 있을 때일수록 하루하루의 등락에 대한 일희일비를 하시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근거들을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 무조건 지금부터 원금까지 버티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면 우리의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자산가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외인들과 기관들처럼 몇십, 몇백, 몇천억의 자산가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매일 오르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요,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즉 등락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 해도요, 남들이 3%가량 수익을 볼 때 구독자님들은 15%, 20%그 이상이 계좌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20% 정도의 수익을 벌어갈 때 우리는 계좌에 100%, 200%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고 팀장,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너는 꼭 내려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외인들과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속상한 연락도 종종 오는데요.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지금 사도 되냐고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익?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요즘 혼자 손실 보시고 따로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여기 지금 화면 상단부에 번호 보이시죠?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본업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뭐 1억 천금을 만들어 드리겠다, 억만금을 벌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절대 드리지 못하지만 단 1%라도 수익을 끌어올리고 단 1%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부에 보이시는 010-2679-7056, 010-2679-7056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구독자님들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매수,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운영 중인 소통방에 나가는 타점 동일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을 챙기실 수 있게끔 단기 급등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세요. 하루 이틀 정도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뭐 수익이 좀 별로라던가 아니면 좀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번호 차단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수익이 잘 난다면요.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 보니 종종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뭐 기프티콘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좀 난감한 게 제가 사실 커피를 못 마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가성으로 따로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이거면 만족하니까요. 이 정도는 좀 부탁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그냥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에게 알려주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식으로 과거에 빚만 3억 정도를 졌었거든요. 진짜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뭐 한강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제가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투자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절대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황이나 다음으로 올라갈 섹터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하신 다음 해당 내용 받아가셔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알기 쉬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